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요,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부터 먼저 처음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게리 랜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모든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지금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투자자 보호나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빨리 제대로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 암호화폐가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라서 이제 현재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암호화폐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공정책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 암호화 자산은 다른 상품 자산보다 많은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암호화 자산이 다른 일반 상품, 그러니까 뭐 금이나 뭐 곡물,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호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금융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촉매제라는 게 뭡니까? 빨리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응을 시키기 위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확실한데, 촉매제를 하는 거 확실한데 본질적인 그 분산성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뭐 암호화폐를 해서 뭐 암호화폐를 통해서 뭐 대단한 그 금전을 취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질적으로 기술이나 분산성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체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체적인 규제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앱 조작하고 사기 행위 감소에 노력을 좀 벌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핀셋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암호화폐가 제대로 되려면 현재 제도권 안에 좀 공공 제재 안에 좀 들어와야, 정책에 들어와야 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는 전체적인 규제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만 하는 게 좋겠다. 또 암호 자산은 상품 자산보다는 더한 현재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비트코인 또 마지막 이야기가 아주 좀 저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비트코인과 비자의 속도 차이가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비자라는 비자 카드잖아요. 비자 카드 전 세계 체인이지 않습니까? 가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가 결국은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이 암호화폐들이 현재 결제 속도가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의견을 보이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분은 전직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미국 규제 당국의 사실 속마음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서 우리 정책 당국이나 우리나라 분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결국 미국 규제 당국의 속마음은 규제는 강화돼 공공 정책 안에 들어오고 전체 규제가 아니라 핀셋 규제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정책 당국의 속마음이다라는 이슈를 첫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내부 자료 유출입니다. 올스타빗,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쉽게 말씀드리면 올스타빗이라는 거래소의 홈피가 내 홈피를 통해서 이제 문자하고 이메일 수신 시 피싱이 우려된다는 현재 사과문을 올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피해를 예방해서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었다 하는데,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거래소에서 현재 올린 사과문입니다. 이 사과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공식적으로 회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협박범이 있었다. 근데 이게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본인들이 대응하지 않았고 현재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고 수사기관에 현재 신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잠깐 거래가 안 되고 이 서버를 점검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회사와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 하셨던 건데요. 공식적으로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서 협박범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고요. 회원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현재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신고는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기신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회원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암호화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수사기관에 알리고 협박이나 무당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해킹은 없었다고 그러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선물거래 급성장세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에 하루에 약 5,053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보니까 1분기에는 1,854계약 170%가 증가했고요. 2분기에는 3,577계약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은 또 3분기에 2,873계약, 2분기엔 2,405계약, 1분기에 1,523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선물 거래가 현재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 비트코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그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약 40% 정도가 미국 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 중에 21%가 아시아다. 그래서 그 시카고 선물 거래 매코스 대표는 선물 거래 증가가 현물 하락을 주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물 거래 때문에 현물 거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들을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